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아래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식 중에서 테두리 서식과 라인 서식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에서 테이블, 패널, 셀에 대한 차이, 그리고 머리글과 축에 대한 차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elp.tableau.com에 올라온 테두리 서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두리는 뷰에서 테이블, 패널, 셀, 그리고 머리글을 둘러싸는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테이블, 패널, 셀에 대한 차이와 머리글과 축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연, 분기, 월 기준으로 매출에 대한 막대 차트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라인을 추가해 봤습니다. 평균 라인은 좌측 사이드바를 분석 패널로 변경한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평균 라인을 마우스 왼쪽 잡고 움직여보면 참조선 추가에 테이블, 패널, 셀이 있는데요. 이 세 개 차이는 뭐냐면 테이블은 지금과 같이 전체 영역에 까만색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패널은 중간중간마다 라인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 안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패널이 되고요. 셀은 각각 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셀에 대한 평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기준, 즉 4년치 데이터 또는 48개월치에 대한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패널은 테두리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두리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분기들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라인이고요. 이 라인을 살펴보시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이 막대 3개 기준으로 평균 라인은 이 테두리 안쪽, 즉 2021년 4분기에 대한 평균 매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은 위에 있는 것처럼 각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막대 위에 평균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셀 기준 참조선이 들어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월에 2020년, 2021년에 대한 매출을 하나는 막대, 하나는 라인으로 표현해서 이중초로 표현할 때는 지금과 같이 셀 기준에 참조선 라인을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머리글과 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매출이란 축이 있고요. 하단에는 각각의 월별로 머리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과 머리글의 차이는 뭐냐면 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축 편집이 있는 반면에 머리글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여기에는 축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은 축, 그 다음에 월은 머리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시 월과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매출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역시 축이 있는 반면에 하단에 있는 월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이번에는 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월이지만 여기에는 머리글, 그 다음에 여기는 축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과 같이 파란색 불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머리글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연속형은 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글은 파란색 불연속형, 그 다음에 초록색 연속형은 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태블로에 있는 기본 컨셉 중 하나인 불연속형과 연속형의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테두리 추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물자 연도와 그 다음에 매출값을 텍스트 마크에 넣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연도별 위와 아래에 보면 지금 테두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 방향으로 테두리 추가해 볼게요.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테두리 서식에서 패널을 없음이 아니라 실선을 추가하게 되면 열과 행 방향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연도별로 이렇게 테두리를 추가해 볼게요. 열 구분선에 현재 패널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실선으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글에 대한 수준을 최대로 끌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테두리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도별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테두리가 보기 싫으시면 머리글을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열선반에 있는 연주물자 앞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졌는데 이번에는 여기 연도별 사이에는 테두리가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분기에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 패널에 대한 수준이 이전에는 최대치로 되어 있었다면 분기까지 내렸을 때는 이 수준이 최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최대치로 끌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각각의 분기 사이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먼저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 대신에 표준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다시 눌러주시면 월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현재는 이 각각의 월 사이에는 아무런 테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구문선에 수준이 한 뎁스 더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있던 수준을 최대치로 늘려주시면 지금과 같이 각각의 월 사이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라인 서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help.tableau.com에 있는 라인 서식에는 격자선, 그리고 0 기준선, 그리고 추세선, 참조선과 같은 라인이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격자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격자선은 네이버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도표 또는 테이블 따위에서 행과 열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다 격자선인데요. 여기 격자선을 좀 더 강화시켜 볼게요. 현재는 여기에 레이블을 추가하지 않았고 대신 이 격자선을 기준으로 이 각각의 막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그리고 상단에서 5번째 있는 라인 서식에서 행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격자선이 현재 실선이 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점선, 그리고 굵게, 그럼 여기가 격자선이 점선 형태로 굵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거기에 색상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0 기준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드는 도넛 차트에는 이렇게 숫자 0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열 방향의 격자선을 없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그래서 여기서 라인 서식에서 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격자선과 0 기준선을 전부 다 없음 처리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서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추세선은 우리가 뷰에서 표현한 다음에 분석 패널에 있는 추세선을 넣어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선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특정한 금액 이상이라는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라인 참조선을 추가했습니다. 이 라인 참조선에 대한 서식을 변경하고 싶다면 라인 서식에서 참조선에 있는 라인을 점선 형태로도 이렇게 우리가 색상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에 따라서 라인도 역시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엔 축 눈금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 눈금자는 지금과 같이 막대 차트를 까만색으로 지금 테두리를 감쌌는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머리끌 위에도 똑같이 까만색을 입히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축 눈금자에 까만색을 붙여주시면 지금과 같이 의자 책장처럼 여기 축 눈금자에 까만색 라인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축에서 우리가 축 눈금선을 추가해 볼게요. 행 탭에 있는 합계 매출에 축 눈금선을 빨간색을 입혀주시면 지금과 같이 축에 대한 틱마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테두리 서식은 뷰에서 테이블, 패널, 셀, 그리고 머리끌을 둘러싸고 있는 라인에 대한 부분을 편집하는 거고요. 라인 서식은 안쪽에 있는 격자선 또는 0 기준선, 그리고 추세선과 평균 라인, 그리고 참조선, 축 눈금자, 축 눈금선 등에 대한 서식 부분을 변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두리 서식과 라인 서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